안녕하세요. 오인트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가오픈 기간을 8월 15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가오픈을 하고 잠시 일주일간 문을 닫고 22일날 8월 22일날 목요일날 다시 정식 오픈으로 재정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제가 이제 공지도 많이 올릴 거고 네이버 지도에도 이제 헛발걸음 안 하실 수 있게 잘못 가실 수 없게끔 제가 다시 정정해 갖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영업시간이라던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다 올릴 예정이니까 네이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일, 8월 24일, 25일 토요일 정오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양재 AT센터에서 국제 양서 파충류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니까 정말 규모가 역대급 최고 크게 하기도 하지만 국제 브리더 분들도 키노바에서도 미국에서도 날라오고 일본에서도 날라오고 그리고 정부님 팬사인회도 있고 아직 한 번도 공개해보지 않은 정말 초희귀 파충류도 이날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많이 찾아주셔서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다양한 파충류가 양서 파충류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찾아주시고 각종 세미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24일 날, 25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지랩타일의 코지개코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왜 나왔냐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인트님입니다. 힘들죠. 인트로 힘들죠. 저 못하겠어요. 벌써 도망가고 싶어. 어떡하죠? 안 돼. 여기 다 마칠 때까지 자리해 주세요. 아니 어쩐 일입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네. 구독자가 네. 5,000명이나 모이게 됐습니다. 뿌뿌뿌뿌.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먼저 언급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5,000명이 달성했을 때 코지 랩타일 사장님께서 저한테 왜 오인트 랩타일은 스스로 본인을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도 안 만드시나요? 네네. 라고 하시고 그 아이디어 좋은데요? 라고 얘기해서 그 얘기를 발전시키다가 질문지를 바로 만드셨어요. 팟캐스트 할 때 나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지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의 질문들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전 구독자 입장에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은 뭔데 영어를 잘하지? 막 이러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따 질문들이 제 알고 생각보다 싶어서. 너무 고마운 질문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럼 우리 진짜 하자. 내가 만약에 언젠간 5,000명이 달성이 되면 나 MC를 맡아줄 수 있냐 해갖고 네네. 오늘의 1일 MC를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벌써 버벅거리는데 네. 목소리가 네, 기어 들어가면 안 들어가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거의 이거는 공식 질문이죠. 네. 네. 태어난 곳부터 이제 자라온 환경 같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태어난 곳은 1983년 서울 강남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강남 구정동에서 오. 태어났습니다. 네. 강조.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거기서 태어나서 계속 서울에서 자라왔고 동부이천동에서 오래 살다가 성남으로 이제 이사가를 초등학교 때 가게 되고 이사 가서 거기서 이제 중학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중3 때, 고1 때 좀 고민을 했던 게 제가 원래 생물학자가 꿈이었어서 네. 부모님한테 많이 졸랐어요. 제가 학업도 너무 집중도 못하고 제가 꿈이었던 생물학자를 이어서 안 하고 있고 자꾸 딴짓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싫어갖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렸죠. 아빠 나 진짜로 다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보내주세요 라고 네. 엄청 쫄랐고 아버지가 지금 그때도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셨는데 어떻게 진짜 큰 마음 먹으시고 저를 미국
시골 메인이라는 엄청 시골이 있거든요. 네네네. 미국 사람들도 거기가 어디야 하는 그런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그게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게 99년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자퇴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막상 갔는데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 네네. 생물 책을 딱 교과서를 봤는데 다 아는 내용인데 단어를 모르니까 성적도 너무 안 나오고 그래서 네.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그냥 고만고만한 성적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그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끼적끼적 맨날 그림 그려서 뭐 햄버거 먹고 싶으면 햄버거를 그려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네네.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니까 그거를 미술 선생님이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것들을. 미술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했어요. 네네네. 네네.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저희 누나도 아버지도 다 이쪽 계통의 분이신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됐고 그거를 미술 선생님이 보고서 너는 미술할 사람 친구인 것 같은데 왜 미술 대학을 진학할 생각은 없냐 물어봐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미대를 가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운동도 너무 좋아하고 네네. 뭐 아마추어지만 아마추어 운동 선수도 잠깐 해봤고 그런 식으로 남자 한 것들에 되게 빠져 있었는데 뭐 밀리터리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이종격투기 이런 것들도 좋아하고 해서 되게 익사이팅한 걸 네, 많이 하셨어요. 되게 익스트림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근데 체대를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 뭐 생물학자 될래? 체대 갈래? 하면은 생물학자 힘드니까 체대를 진학해볼까?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로 운동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고 좋아했던 네네네. 정도고 그랬는데 미대를 갑자기 하니까 그래서 되려 물어봤죠. 선생님한테 내가 지금부터 미대를 이제 고2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고3 때부터 미술을 해서 미대를 갈 수 있냐? 내 실력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리스트를 1위부터 10위를 뽑아주셨고 이 중에서 6위, 7위 하는 학교를 목표로 두고 한번 해보자. 자기만 믿고 한번 따라주면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해갖고 고2 끝날 때 처음으로 이제 미술학원을 한 3일간 다녀왔습니다. 3일이요? 갔는데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국 돌아와서 입시 미술 학원을 갔는데 나는 내 딴에 그 그림을 잘 그린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선만 4시간 동안 그쵸. 긋게 하는 거예요. 기본인을 예. 익힌다고. 근데 저는 아예 기본 상식도 없이 미술 학원을 갔던 건데 이것만 미친 듯이 긋고 있으니 내가 뭐 하는 거지 해서 3일만 다니다가 사실 부모님은 이제 아실 텐데 제가 한 달 다니는 줄 알아요. 3일 다니고 거기서 재밌게 놀 수 있을 만한 친구를 찾아서 나머지 시간은 매일 학원 가는 척하고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혼자 방학 기간 동안 혼자 그린 그림을 가지고 네. 고3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미술을 시작했을 때 귀국을 해서 잠깐 이제 그때 방학이 한 달 반이었는데 방학 기간에 미술학원을 잠깐 다녔다가 네. 그럼 또 제가 궁금한 게 이제 한국은 입시 미술에 그 약간 짜여진 게 좀 있잖아요. 네. 예, 뭐 시험 보는 과목이 따로 있다든가 뭐 석고소묘나 디자인이나 미국도 그런 식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처럼 미술이란 교육을 1도 안 받아본 사람들도 미술 대학에 어플라이를 해요. 그 이유가 제가 그래도 그 서양 교육을 되게 존중하는 이유가 네. 그 코어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을 캐치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표현 방법에 대해서 더 높게 사지 얘가 얼마만큼 정교하게 뭔가를 표현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대학 오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건 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보면 와 이런 애가 어떻게 붙었지? 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막 진짜 세상을 뒤바꾸고 있는 그런 작가들도 많이 배출하게 되죠. 약간 포텐을 보는 거네요. 네, 포텐셜을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진짜 기본기를 만약에 보는 시험이었으면 아마 저도 과연 미대를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잠재력을 인정을 받아서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대학에 이제 네. 합격을 하시고 대학을 다행히 진짜 감사한 건데 그 네. 제가 아직도 리 하퍼라고 하는 저의 그 은인 같은 미술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진짜로 정말로 잘 이끌어 주셔서 아, 제 스타일과 저의 그 포텐셜을 가장 잘 표현하게끔 계속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저렇게 그려야 돼라는 것들을 선입견을 하나도 없이 미술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그래갖고 사실 그 선생님이 뽑아주셨던 1위 학교부터 10위 학교까지 다 붙었습니다. 와, 네, 거의 다 장학금 받는 걸로 해서 오, 절반 이상이 거의 영재인데요? 근데 지금 와서 그려봐 하면 엄청 못 그려요. 근데 그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전 고3을 즐겼고 왜냐면 미국 네네네. 교육이 좀 좋은 거는 이 친구가 뭐 하나의 재능이 있다고 하면 다른 수업을 그냥 우리가 최대 뛰어난 엘리트 학생들처럼 다른 수업을 그냥 안 가도 되게 해줘요. 너는 방에서 그냥 그림만 그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성적이 좀 낮게 나와도 다 그냥 그 패스할 수 있게. 거긴 미국 고등학교는 대학교처럼 성적이 낮으면 그 제적? 네, 제적을 당해서 다시 다녀야 돼요. 그래서 네네네. 다음 학년에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다 이제 웨이브 해주시고 해갖고 진짜 방구석에서 기초적인 교육 과정 빼고는 미술만 계속 그렸어요, 그림만. 어떻게 보면 그럼 그 미술 선생님 덕분에 네, 그 상상력을 더 펼칠 수 있었고 네. 잘 이끌어 주셔서 모든 대학에 붙었다. 맞아요. 모든 1위부터 10위까지 와. 사실 다 붙었어요. 거기서 선택해서 네, 가신 건가요? 선택해서 갔었죠. 근데 너무 거기서 멋있습니다. 네, 선택을 해서 시카고 미대라는 곳으로 저는 가게 됐고, 네, 원래는 이제 뉴욕이라는 환상이 있어서 뉴욕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시카고라는 도시가 한 번 잠깐 갔는데, 제 친구가 있어서 잠깐 갔는데,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도시가. 그래서, 와, 나는 여기로 와야겠다 해서, 그냥 학교 랭킹, 그 학교 랭킹도 높았죠. 높은 중에서 이제 저랑 가장 맞는 것 같아갖고, 그러면 대학생 할 때는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하시거나 그림을 그리셨나요? 맨 처음에 1학년 때는 전공을 두지 않고 네. 인테리어 학과로 먼저 학교를 시작했던 것 같긴 해요. 과는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 학과로 건축학과에서 이제 인테리어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네. 순수 미술로 계속 가고는 싶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그 박수홍의 그 따라라라따 네네네. 그 인테리어지 네, 하우스 인테리어. 막 바꿔주고. 네네. 네네. 그게 한국에서 엄청 인기였거든요.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나이가 러브하우스인가? 네네. 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좀 줘야겠다 이런 게 되게 꽂혔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먹고 살려면 그림으로는 힘들다 이런 게 이제 그쵸. 네,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저희한테 주십식으로 교육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럼 디자인을 해야겠다. 디자인은 인테리어 디자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건축 디자인 아니면 인테리어 디자인.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1년 다니다가 저희 집이 굉장히 많이 제가 사실 대학교 입학했을 때 집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집이 엄청 안 좋아졌죠, 상황이. 그래서 저는 1학년만 마치고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1학기 때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학과를 잠깐 공부했고 나중에 5년 후에 다시 복학할 때는 그 사이에 노가다도 많이 하고 아르바이트. 네,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일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테리어였구나. 그러니까 너무 허무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다 보니까 네네네네. 꿈은 막 엄청 때깔나는 외모와 하얀 피부로 도면 만지면서 네. 막 멋있게 뭐 이런 안경 끼고 막 멋있게 사무직하고 현장하고 다르다고. 이게 차 대고 쫙 하면서 네. 그걸 상상하다가 현장 현장 투입되면 갔더니 이제 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건 그냥 완전 거의 싸움판이지 제가 상상하던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네. 어느 날은 그러니까 집안이 많이 힘들어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일하다 봤는데 미국 것도 이제 군대 전역하고 바로 미국을 가서 미국 건설 현장에서 일했거든요. 네. 일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퇴근 시간이 됐고 저는 이제 펜트하우스를 맡아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해가 지고 거기가 되게 부자 동네였어요. 네. 해가 지고 너무 아름다운 풍경에 제일 전경 좋은 곳에서 이러고 그냥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데 불이 꺼지고 자연의 불이 꺼지고 인공적인 불이 도시가 확 다시 불이 켜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명이 이제 네. 켜지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저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장면이. 그래서 와, 조명이라는 것도 되게 매력 있다.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조명이라는 네. 것도. 그래서 그때 조명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때 언젠간 내가 복학하게 되면 조명이라는 것도 공부하면 참 재밌겠다 해서 알아보니까 조명 디자인 과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 네네. 그랬죠. 그때만 해도 조경을 해볼까 조명을 해볼까 고민했다가 조경은 언젠가는 다시 한국 가서 살고 싶은데 네. 조경 디자인 하기에는 너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 해외에서야 조경을 막 네.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여서 그쵸. 스케일이 예, 워낙 스케일이 크니까. 엄청 크게 네. 자기 정원 막 자랑하고 이러는데 네네. 언젠가는 난 돌아가서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우리나라 가서 과연 조경 디자이너로 살 수 있을까? 해서 답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미국은 보통 조경하면 대지를 바꾸잖아요. 아예 바꾸죠. 네. 뭐 사막을 그냥 정글로도 네네. 바꾸는 곳이라. 네. 예, 그만큼 자기 조경에 굉장히 자부심을 네네. 느끼는 사람들이라. 아무튼 그래서 조명 디자인을 공부하게 됐죠, 다시 돌아갔을 때.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테리어와 조명도 연관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 와서 한국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조명에 특화돼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조명 디자이너라는 단어도 되게 생소했고 조명 디자이너 너 무대 디자이너야? 뭐 연극 또는 뮤지컬 아니면 영화 조명, 촬영 조명 이런 것만 알고 계셨고 조명 디자이너라는 단어도 아예 생소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때 조명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으면 아예 1세대였어요, 제가. 그 정도로 굉장히 생소하던 곳이었는데, 생소한 단어였는데, 그래서 회사라는 건 없었고, 아예. 그러니까 물론 조명 전구를 만드는 회사들은 있었죠. 네네. 근데 저는 조명 기구를 만드는 거에 그래서 그 바깥을 네, 감싸던가 아니면 디자인을 돼서 맞습니다. 뭔가 예. 공간을 아름답게 더 빛내주게 하는 네. 그런 용도의 조명. 산업 디자인과 안에 조명 디자인을 한 거라 네. 그냥 이런 어떻게 생김새에 대한 공부가 더 많았던 거죠, 저는. 이게 네네네. 뭐 몇 아트에 몇 룩스에 뭐 어떻게 뭐 조량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뭐 그 전기적인 것보다 예. 조형적으로 네. 뭔가 풀어내는 빛의 온도 이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왜 이 모양이어야 됐고 왜 샹들리에가 그런 모양이어야 됐고 왜 램프가 꼭 그래야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를 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강한 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대표님도 저를 엄청 좋아해 주셨고 되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을 수도 있고 그때 그 당시에 한국에서 한국, 예.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아주 좋은 프로젝트만 하는 회사에 운 좋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학기를 다 마치지 않고 오신 아니, 건가요? 미국에서도 학교를 다 마치고 네. 그 졸업 미전도 하시고. 이거 오늘 제가 주인공이니까 좀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좀 재수없는 말들도 조금 자랑도 해보고 그런 시간 저는 알고는 있는데. 조금만 가져볼게요.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네. 저희 학과 최우수 졸업으로 졸업을 하게 됐고 이건 몰랐어요. 네. 네.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와, 수석 졸업. 네. 그러니까 뭐 다른 표현은 수석 네. 졸업이라고 하는데 최우수 졸업생으로 졸업하게 됐고 뭐 그때 미국 신문이나 한국 신문지에도 많이 나게 됐고 그리고 그 시기 때 학교 대표로 이태리 밀라노에서 가구박람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그 디자인 쇼거든요. 네. 그 밀라노 박람회에 초청받아갖고 가서 제 조명이 전시되는 일도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와서
시카고 시장 집무실에 제 조명이 이제 걸리기도 했고 아 시장 그랬습니다. 네. 아, 왜 여기 계시? 아니. 네. 그렇게 돼서 그 미국에서도 사실 그 되게 유명한 회사들한테 스카우트 제의도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의 피가 확실히 좀 잘못된 건데 그 당시에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대기업들이 다 너무 싫었었어요. 대기업들이 너무 싫었었어요. 왜요? 이유가 있나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우리나라 특히 대기업들이 네. 너무 싫었던 게, 우리는 저도 여기서 10년 넘게 살고 보니까, 네. 이제는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어떤 디자인이 어떻게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식을 안 듣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대기업이나 한국 작가들이 무언가를 짜잔하고 발표했을 때, 그냥 그게 그 사람이 만든 건 줄 알아요. 아, 네. 근데 알고 보면 되게 해외에서 많은 표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네, 앞선 사례가 있을 수도 앞선 있고. 사례가 너무 많은데 네네네. 그 당시에는 사실 애플만 다 따라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차라리 그거를 영감받아서 뭐 네. 조금 다르게 하면 되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 아주 조금만 틀어갖고 똑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는 정말 용납하기 싫은 아, 네.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카피 아닌 네, 카피처럼. 네. 대기업을 가는 게 많이 싫었고 네. 사실 애플도 제가 엄청 위대하게 보지만 애플 자체도 옛날 독일 브라운 회사에서 네. 많이 바우하우스부터 이제 네, 끌고 오기 이제 시작하면 네. 그렇게 막 타고 가면 네, 거기서 또 갖고 온 것들이 너무 그쵸, 많고 그쵸, 많죠. 네. 약간 이런 대기업들이 네. 싫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또라이라고 보실 텐데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 회사를 차리던가 중소기업을 가서 네. 조금 더 내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했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인재를 놓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완전 네. 빠가라서 미안 죄송해요. 완전 멍청이라서 이런 선택을 했겠죠. 그때는 아직 결과가 네네네. 뭔지 모르니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잠깐 일도 하고 네. 그리고 아버지가 또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때 또 같이 동참해서 사업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저도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었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디자이너로서 네. 일을 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임하셨고 지금 그럼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울 때는 어떤 생각으로 키우고 계신지. 비슷하긴 한데요. 이게 조금 같은 맥락이 있는 게 디자이너 할 때도 반드시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되게 변방에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디자이너가 나왔으면 했어요. 그게 제가 아니더라도 네네네. 그런 사람을 제가 찾으면 그 사람을 도와서라도 우리나라가 가진 힘을 많이 알리고 싶었었어요. 해외에. 왜냐면 우리는 자꾸만 해외 것만 좋다고 해요. 네. 저도 그래요. 뭐 소니가 좋고 막 소니 카메라 뭐 지금 맥킨토시 컴퓨터 쓰고 하지만 네. 해외 것들을 정말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거를 너무 하찮게 봐요, 사실은. 제가 조명을 할 때 뭐에 꽂혀 있었냐면 나전칠기에 꽂혀 있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나전칠기로 만든 조명들을 되게 모던하게 현대화 시켜갖고 조명으로 만드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었는데 그거를 해외에서 한국 사람이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활동해서 해외를 알리는 게 아니라 해외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을 알리고 싶었었어요. 똑같이 지금 크레스트 게코를 하면서 크레스트 게코 우리나라의 높은 퀄리티의 정말 건강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마음도 똑같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이제 목표 같은 거 이제 아마 얘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 종을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종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만들던가 그런 발판이라도 네네. 만들고 제 업적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짧게 갈 수 있는 길과 뭐 여러 방향들을 알았을 텐데 네. 사실은 지금 와서 도전을 하긴 하겠지만 할 수 있을지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전은 할 거예요. 근데 될지 안 될지는 그래서 제가 도전에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제 다음 세대들은 어쨌든 같은 도전이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끔은 만들고 싶어요.
꿈이니까 꿈이니까 이 정도는 꿀 수 있잖아요. 정말 근데 될 것 같은데. 아, 예. 이 정도로 노력을 하시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동심을 가지고 네. 파충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네네. 예, 다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파충류를 언제부터 그럼? 파충류는 네. 제가 진짜 유치원 때부터 나가서 잡아서 키울 수 있는 생물들은 다 키워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네. 법도 없었고 해서 네네. 뭐 살모사부터 뭐 두꺼비, 살모사. 뭐 참개구리, 청개구리 뭐 그냥 나가서 잡히는 것들은 다 키워봤던 것 같아요. 그게 꼭 양서 파충류가 아니어도 한국 민물고기 뭐 참새, 뱃새 참새도 어떻게 키우셨지? 네. 뭐 아니 그물에 걸려 있는 참새가 음. 있길래 그것도 그물 잘라서 이제 치료해 준다는 면목하에 어. 한번 키우다가 죽이고 아, 막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네.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잡아서 키워보면서 그때 그런 꿈을 키웠고 생물학자가 되겠다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어류학자가 이제 꿈이었는데 아무튼 생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지금도 성인 돼서 다시 접한 거는 지금 코로나 터지기 일보 직전에 네. 1년 전쯤에 취미로 이제 저도 유튜버를 보면서 약간 대리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정부르님, 다음님, 뭐 네네. 생물도가님 이런 네.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제 세상 때는 이런 세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무언가 내가 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벌레 잡고 이거를 촬영하고 그걸 올리면 돈이 되고 이런 세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냥 탐사하고 네. 고기 잡고 뭐 벌레 잡고 네. 그걸로 끝났지 이걸로 비즈니스화 할 수는 네, 없었어요.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고 누가 돈을 상상도 주고, 네, 없었고 이런 구조는 없었어요. 영상을 네. 개인이 찍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됐던 거고 네네네. 뭐 방송사나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무튼 그래갖고 그런 걸로 대리만족을 하다가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아 이런 친구들은 참 좋겠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서 그렇게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한 마리는 꼭 키워보고 싶다. 근데 그 시기 때 되게 TMI지만 저희 부부가 아기가 없었고 아기가 안 생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와이프를 이제 설득을 했어요 사실은. 그냥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우리의 지금 생활이 좀 적적한데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네네. 핑계일 수도 있고 나 이거 빌드업을 이렇게. 동물 한 마리를 요만한 건데 네. 케이지 안에서만 산단다. 네네네. 이거 한 마리 키우는 건 좀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이제 키우게 됐죠 그때. 19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크레스티드 개코를. 레게랑 크레 중에 어떤 걸 키울까 엄청 고민하다가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좀 정글을 더 좋아했거든요. 약간 습한 산악 네네네. 지역 이런 거보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약간 싸나워 보이는, 약간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쫙 나오고 그런 거가 조금 더 끌려갔고 크레를 키우게 됐죠. 크레의 매력이겠죠. 네, 반해가지고. 네, 그게 제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면 원래 디자이너로 조명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크레도 이렇게 키우시게 됐는데 그럼 언제부터 크레를 좀 사업적으로 하게 되셨나요? 일단은 제가 크레를 접했을 때 그 네. 시점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디자인 공방을 한 5년, 4년에서 5년 정도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차려갖고 사업자 내서 네.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하려고 했던 게 지금은 이제 그런 파해법들이 다 나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뛰어난 디자이너가 많은데 실력이 정말 우수한 사람이 많은데 지금 파충류 시장이랑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끼리만 너무 경쟁하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잘났다 못났다 하고 있고 서로 막 그러고 있고. 네. 근데 제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여기 와서 딱 경험을 해보니까 여기서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1등이 된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알아줄까 말까인데 그럼 나는 무조건 먼저 해외에서 이름을 알리자 해갖고 기반은 서울에서 기반을 둔 공방이지만 네. 활동은 해외에서 계속 활동했었어요. 음. 제가 계속 나가지 않더라도 샘플을 보낸다던가 네. 이메일을 보낸다던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보내서 계속 어필을 했죠. 나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써줘라. 내 것 좀 뭐 가서 한번 팔아봐라. 내 거 뭐 이래이래해서 우수하다. 그런 식으로 엄청 활동을 했는데 사실 계속 샘플을 정말 미친 듯이 뿌려야 되는데 네. 그 돈도 너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돈도 만만치 않은데 돌아오는 수익은 없고 그래서 사실 계속 손가락을 빨았었어요.
셀렉이 돼야. 네, 셀렉이 돼야 그것도 셀렉도 돼도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돌아오는 남는 그 마진은 되게 작잖아요. 저 또 단가를 또. 네, 미친 듯이 그쵸, 그쵸. 그렇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어쩌다가 한번 셀렉 돼도 와 우와 하고 막 그랬는데 돈은 네. 못 보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엄청 많다가 이제 결혼도 그때 이제 중간에 했는데 네. 와, 나 이제 어떻게 결혼까지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좀 현실적으로 살아가자 해서 장사를 하자. 네. 일단은 부모님이 원예 사업 쪽을 하세요. 미국에서 네네네. 작게. 그래서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미국에서 본 어떤 화분 업체가 있었는데 네. 그게 제 눈에는 너무 독창적이고 이뻐 보였어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버지랑 좀 상의를 해갖고 저를 좀 보내달라.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 보내갖고 제가 여기서 그걸 받아서 판매를 해보겠다, 유통을 시켜보겠다 해갖고 마지막에 했던 사업이 화분을 유통해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해봤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하다가 크레를 접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1년 동안 막 뭐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막 양재꽃 시장이니 뭐 어디 꽃 시장 발품 엄청 뛰면서 제 거 한번 써주세요. 뭐 제 화분이 이렇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화분이 5,000원 넘으면 아무도 안 사는 시절이었어요. 그쵸. 누가 화분에 돈 써? 지금 식물에도 돈 쓸까 말까인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터졌죠 또. 그래서 제 거를 써줄까 말까 한 업체들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 발품을 열심히 뛰었고 간신히 몇 군데는 뚫었는데 네.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물건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백길이 끊겼죠.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 수입이 안 돼. 그것도 막 뭐 다음 달에 된다 안 된다. 네. 막 모든 게 다 불투명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넘게 물건을 못 대주니까 이분은 이제 저랑 일을 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계약도 파기되면서 파기금도 내게 되고 막 크레가 유일하게 제가 집에 가서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찰나였어요. 크레한테 밥을 주던가 물을 주거나 관리를 해줄 때가 유일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야무상으로. 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얘네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근데 얘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알고 있었으니까 얘가 이제 수컷이 천공이 떠갖고 수컷이 되는데 암컷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암컷을 데려오게 됐고 이제 좀 빨리 알았죠. 성체를 빨리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성체들을 빨리 데려와서 메이팅을 빨리 시켜갖고 알을 낳아서 나도 한번 분양을 해봐야지 했는데 그때가 이제 크레 진짜 전성기 막 들어가던 시점이었어요. 그쵸. 그냥 어떤 커뮤니티에 올리면 바로 분양이 갔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진짜 1, 2분 안에 연락이 오고. 그래서 맨 처음에 얘가 맨 처음 해칭한 아이를 보통 그 정도 퀄리티의 아이를 한 20만 원대 사람들이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나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 19만 원, 18만 원에 올리면 연락이 올까? 그래서 올렸는데 그냥 1분도 안 돼서 분양이 된 거예요. 엄청 이쁜 아이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네. 두 번째 이제 1차 클러치에서 이제 두 번째 아이. 그 아이도 얘가 분양이 될까 하고 올렸는데 분양이 바로 되더라고요. 제가 자존심이 정말 센 사람인데 디자인을 잠깐 그만두고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네.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야 되니까 선택하는 거였지. 저게 돈 되니까 저거 해볼까가 아니라 저한테는 디자이너를 내려놓는다는 거는 진짜 너 죽어랑 비슷한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공감이 많이 네. 되는 게 저도. 아실 거예요. 네. 그래갖고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내려놓는 게 전 굶어 죽는 게 낫지. 네. 그 정도를 싫었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핑계를 그래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장사를 하자였는데 장사로도 더 힘들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앞뒤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언젠간 다시 디자이너가 될 거야라는 마음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 크레를 이제 본업으로 삼을까 말까는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생일대의 진짜 정말 제일 큰 기로의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조명 디자이너가 다시 되고 싶다는. 지금은 아니고. 전혀. 그게 왜냐면 네.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서. 너무 힘들었고 너무 힘들게 내린 결정을
다시 번복하고 싶진 않아요. 아, 저는 지금 크레를 접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네. 너무 좋은 시간과 추억을 많이 쌓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잘 걸어가고 있잖아요. 제 네. 가고 있는 길이. 이거를 다시 뭐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데 저는 너무 싫어요. 그게. 차라리 지금 크레 뭐 전문가로 끝나면 끝나는 게 더 낫지. 예. 오히려 그때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지금 저는 크레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열정으로 다시 심어놨기 때문에 디자인을 다시 한다? 저는 죽어도 싫습니다. 지금 디자인 의뢰가 와도 웬만하면 안 하는 이유가 다시 그때가 생각나요. 내가 포기했던 그 순간이. 근데 그게 사실 저한테 되게 큰 상처라. 그래서 누가 만약에 이것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남들한테는 별거 아닌 거 부탁한 게 되는데 저한테는 그거 하는 순간 자체가 내가 다시 디자이너로 돌아가는 거라서 아마 이해를 못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사실 디자인을 다시 웬만하면 안 하고 있죠. 네네. 너무 슬픈 얘기인데.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진지충이라 또 너무 재미없게 흘러갔는데 다시 약간 톤업, 텐션 업 해갖고 재밌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미술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로고를 보면 네. 굉장히 재미난 요소들이 많아요. 네. 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는 프라푸치노를 형성한 건가요? 네, 지금 저희 집 개체고 제 상징적인 개체인데 크루엘라라는 프라푸치노예요. 아마 이름이 크로엘. 네, 이름이 크루엘라고 전 세계 가장 최초의 프라푸치노 성체 중에 한 마리였어요. 몇 마리 없었던 전 세계. 그래갖고 이 아이가 제 마스코트가 돼줘서 이 아이를 로고로 삼았고,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 그 로고를 의뢰를 맡길 때 그 작가분한테 되게 힙하게 해달라고 좀 부탁했어요. 가장 요즘 것처럼. 어쨌든 젊은 사람 감성으로 좀 가고 싶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작가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너 성향은 되게 클래식하고 오히려 전통성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가는 거는 자기는 좀 반대한다. 그럼 그 작가분이 파악을 굉장히 되게 빨리 해주셨어요. 미국 미국 작가인데 로고만 전문으로 하시는 작가예요. 물론 이제 크레 브리딩도 하시는 작가인데 그분이 오히려 그렇게 역제안을 하셨는데 그냥 재고집 피우지 말고 이 사람 말을 좀 들어보자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설득당하셨군요. 네, 그래갖고 그러면 한번 스케치만 줘봐 네. 해서 딱 줬는데 맨 처음에 너무 별론 거예요. 너무 올드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펜촉으로 그린 것처럼, 그러니까 화폐에 그려져 있는 그림, 그 라인 드로잉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화폐 보면은 그리는 이게 선으로 그리는 그림. 저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까먹었어요. 그 기법으로 되는 그림을 그려달라. 차라리 그래서 되게 클래식하게 가자 해서 나온 그래서 배경이 로고가. 네. 네. 배경이 네네. 이게 원래는 몬스테라 잎이에요. 몬스테라 잎을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사실 다시 빠꾸 해갖고 다시 그려달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그렇죠. 로고 디자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갖고 야, 그 정도면 됐다 넘겨줘라 해서 이제 받게 됐죠. 저는 정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정글 플랜츠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몬스테라랑 그것도 까먹었네. 다른 이파리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였는데 네, 그랬습니다. 네. 이제 오인트님 하면 가장 먼저 이제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네. 해외 브리더분들하고 교류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네. 이제 생각이 또 드는데 해외 브리더를 많이 알고 계신데 어떻게 이제 그분들하고 교류를 시작하게 됐고 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뭐 여러 군데서 제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단순해요. 그냥 제가 맨 처음에 크레를 접하고 나서 샵을 막 다니는데 이제 궁금하니까 저 샵에는 뭐 있을까 막 이렇게 다니게 되잖아요. 주변 동네에. 근데 그 샵 사장님들이 하는 말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다르진 않지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좋지 않은 분들은 다른 업체를 언급하시면서 저기는 걸러라, 저기는 믿지 마라, 저기는 잘못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그분을 또 못 믿게 되고 네네네.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책도 사서 봤는데 책도 너무 오래됐고 그럼 뭐가 진실일까? 아까 제일 답답했었어요. 뭐가 팩트일까?
그러면서 이제 해외 뭐 아티클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됐죠. 네. 근데 그것만 봐도 찾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되게 답답하게. 아, 정보가 정보가, 많지 예. 않고. 네. 근데 이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는데 정보는 제대로 된 정보는 너무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한테 유럽도 있었지만 저한테 좀 더 익숙한 미국의 브리더들한테 연락을 막 취했죠. 그래서 한 10명한테 연락을 이메일이나 DM을 보내면 한 명한테 올까 말까였어요, 답변이. 그러면 미국에 있는 브리더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네. 알고 있던 사람도 있을 테고 네네. 그 사람들한테 그냥 무작정 보낸 건가요? 그러니까 제 질문들을 이제 만들어서 보냈죠. 아, 뭐 예를 들어 네네네. 프라푸치노 그때만 해도 프라푸치노가 굉장히 귀하던 때니까 네네네. 나 이거 프라푸치노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의견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었었죠. 나는 이런 이유로 이게 프라푸치노라고 생각하는데 뭐 RCK의 단어제 씨랑도 얘기한 결과 뭐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과 얘기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을 계속 던졌었어요. 근데 그게 잘 이게 대답이 안 왔었죠. 그때 그 당시. 지금은 뭐 네. 연락이 잘 되는 브리더도 있고 네. 연락이 막 진짜 한 달, 두 달 뒤에 오는 브리더도 있고 그냥 이것도 우리랑 비슷하게 좀 친한 정도에 따라서 연락이 뭐 바로바로 오냐 아,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냥 사실 제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 매장도 맨땅에 그냥 미쳤는데 여러분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냥 저는 원래 성격이 그냥 부딪혀야 부딪히고 이게 꿩인지 닭인지 아는 애라 일단은 아, 해봐야 아는. 네. 먹어봐야. 멍청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 저도 그럼. 네. 아무튼 지혜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외 브리더들이랑 지금도 얘기를 하는 내용들은 뭐 야 너 그거 봤어? 이거 되게 괴상하게 생겼던데 이거 뭐야? 이런 주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 엄청 물어보죠. 아,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저도 역으로 야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물어볼 때도 너무 많고. 그럼 거의 모프나 뭐 어떤 식으로 키우는지 뭐 이런. 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장사 잘하는 친구들은 저랑 연락이 잘 안 돼요. 아,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들 개체를 사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 네네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제 수입을 해올 네. 때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러니까 나라도 나한테 돈을 많이 쓴 사람한테 연락을 먼저 하지. 나한테 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맨날 질문만 해. 아, 무작정 막 그러면 알려만 달라고 하면. 예, 네.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도 많죠. 해외 음. 브리더들한테. 근데 그거를 되게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아, 이 사람은 되게 열정적인 친구구나라고 네.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도 지금 여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거의 똑같이 하는데 제 개체를 입양을 하신 분이건 안 하신 분이건 네. 궁금한 거 물어보실 때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아는 거는 웬만하면 다 얘기해 드리는 게 그 친구들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그러면 크레스티 게이코를 키울 때 이 정보는 내가 들은 정보 중에 제일 괜찮은 정보였다 하는 게 있을까요? 팁으로 알려주시자면. 네. 이미 근데 너무 많이 알려져서 뭐 아, 네네네. 환기가 그냥 약간 옵션 같이 알려져 네. 있었었거든요. 그냥 환기 잘하면 좋다. 음. 근데 제가 뉴칼레도니아도 다녀왔고 미국 애들은 줄곧 얘기하던 거였었어요. 환기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근데 환기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뭐 적어도 저한테는 그냥 약간 하면 좋고 안 하면 상관없는 이런 정도로 여겼었기 때문에 환기가 있었고 이것도 근데 이미 올드해진 정보가 됐죠. 근데 올드해졌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생각나는 건 그렇고 뭐 크레 브리딩 하면서 인브리딩 그들도 인브리딩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정말 많이 해왔고 걔네도 다 느끼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말을 시작하게 된 건데 네. 꼭 안 듣잖아요. 나 같은 애가 남의 말 안 듣고 해봐야 하는. 그러니까 인브리딩을 얘네는 그렇게 외쳐왔는데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지금 뭐 이것도 조금 오래 약간 6개월 정도 된 얘기지만 왜 한국에서만 계속 신모프가 태어나냐 너네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너네 뭐 무슨 유전자 조작하냐 인브리딩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애들만 태어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누군가 대변해서 싸워서 얘기하는 사람도 거의 몇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브리더들이 인정을 잘 못 받는 거예요, 해외에서.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어도 그들은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조차도 없으니까 그냥 지레짐작해서. 네, 지레짐작해서 얘는 그런 거야 음. 라고만 하니까 한국 브리더들은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나름 나가서 대변할 때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 앞에 브리더들 막 2, 30명 있는데 앞에서 우리는 사실 이래라고 이제 발표를 막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너네가 아는 거랑 달라 막 이런 거 한 적도 있었고 엄청난 역할을 해주시는. 뭐 근데 그냥 아, 그러면 알게 모르게 여기서 수출을 하시는 분들은 네. 오인트님 덕을 보고 있는 걸 수도 근데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네. 사람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게 뭐냐면 내 덕이야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바람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알게 모르게. 아 네,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근데 네. 그만큼 제 이전에 움직이셨던 분들 때문에 저도 덕을 봐왔던 거라고 아,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시카고 팀리쇼도 다녀오시고, 네, 네, 그 개코 심포지엄 후기도 이제 영상으로 공유를 해주셨는데, 네, 네, 이러한 연구가 국내에는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협회에서 이제 앞장서서 이런 오인트님의 경험을 공유해주는 장이나,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아 계시지만, KLBC에서 네네네네, 이제 하고 계시지만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좀 더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오인트님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는지, 어 네, 이런 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 어느 정도 바램도 있고 제가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약간 해외랑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아직까지. 네. 그것 중에 제가 되게 본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개코 심포지움 얘가 되게 좋은데 거기에는 생물학자도 나오고 뭐 수의사도 나오고 브리더도 나오고 탐험가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자기 발표를 해요. 아무 주제나 갖고 개코라는 주제 하나로 네. 아무거나 얘기를 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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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던 거는 여기 지금 참석해 있는 브리더 분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갖고 다들 경험도 막 15년에서 20년, 20, 뭐 30년, 40년 경험 있으신 분들이 돈 주고 자기 돈 한 15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내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티켓을 사서 몇백 명이 거기가 인원이 되게 꽉 차요. 네. 근데 수준이 엄청 높아요. 거기서 나눠지는 PT라던가 세미나가 수준이 높은데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세미나가 딱 끝나고 서로 이제 교류하는 장에 있어서 수의사가 브리더를 무시하지 않아요. 과학자가 네네네. 브리더를 무시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워낙 다 높아갖고 서로 다른 정보를 알고 공유하는 거지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알려주는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네요. 그만큼 진지하게 깊이 들어가서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브리더 하면은 브리더가 지금 수의사랑 얘기하면 아마 대화가 5분 이상 될까요? 그쵸,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제 딴에는 되게 많이 전문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뭐 생물학자 아니면 생물학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랑 얘기 잠깐 시작하면 5분도 더 이어서 못할걸요.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그냥 브리딩, 네. 하이 퀄러티, 뭐 인기 있는 개코 이거에만 집중돼 있지 뭐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깊이 갈 여유가 어디 있어? 뭐 내가 뭐 대재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깊이 너무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짬내서라도 계속 연구하고 그 사람들을 되게 존중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존중받을 만큼 깊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자와도 동등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그게 저는 되게 뭐 협회분들, 협회장님들 이런 분들만 나눌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다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자리가 되게 부러웠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강하게 큽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네, reptile 슈퍼쇼에 이제 한국 최초로 참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미 영상으로 그것도 올려주셨지만 참가 배경과 네. 취지, 어떤 취지에서 참가하게 되셨는지. 이거는 그 라이언 개코님의 그 발화점이 있었는데 라이언 개코님의 세이브를 판게아한테 수출 보내는 일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그 계약을 따내갖고 수출 보내는 일을 하게 됐는데
라이언님이 언젠간 저한테 툭 던지시더라고요. 우리는 미국 쇼는 참가를 못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틴리 쇼만 생각했는데 틴리 쇼는 직접 제 이름을 걸고 참가를 하려면 여러 뭐 서류도 필요하고 그 미국에서 발행하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한 3년에서 4년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꽉 차 있어요. 아, 리스트가.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언젠가는 도전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다가 RSS reptile 슈퍼쇼라는 게 점점 서부에서 티니 쇼만큼 커지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쇼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쇼라 제가 도전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게만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러니까 라이언님이 미국 쇼는 우리 참여 안 하나요? 우리 가봐요. 우리도 미국 쇼 해봐요. 라고 제의를 주셨는데 그때가 여름이었고 작년 여름이었고 작년 여름에는 상황이 안 돼서 불발이 났어요. 네. 예. 그래서 다음 쇼를 준비해보자. 그게 올해 1월 쇼였고 근데 안타까운 건 라이언님은 개인 사정으로 1월에 못 가게 됐고 네. 그때 뭐 저 혼자 가기에는 너무 사실 저도 버거운 상황이고 해서 주변 분들 제가 잘 알고 있던 티그리스와 랭코몬 사장님이랑 같이 이제 팀을 꾸려갖고 가게 됐죠. 1월 달에.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서 열리는 reptile 파충류 박람회에 이제 이름을 걸고 어느 부스에 그냥 낑겨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걸고 뭐 오인트 랩타일로 이름을 맨 처음에 하고 나중에는 이제 코리아 브리더라고 이제 타이틀을 걸었지만 오인트 랩타일로 이제 부스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제가 이제 도전을 할 수 있었죠. 이게 저 같은 사람은 갈 엄두조차 못 낼 것 같은데 그걸 실제로 이제 구현해내는 것 자체가 와, 너무 아까 대단하신 것 똑같이 같고, 일맥상통해요. 그냥 받아보는 거예요. 경험해야 이게 단지 짠지 아는 놈이라 그런 거지. 그냥 생각이 들면은 물론 겁나고 비용 어떻게 하지 막 별의별 거 생각하죠. 근데 일단 어느 정도만 조금 된다 싶으면 그냥 진행을 해보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추진력이 네. 그런 추진력은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력은 뭐 꽝입니다 사실. 참내는 것도 꽤 오래 걸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행사장에서 이제 뭐 미국의 타 업체들은 뭐 우리도 그렇고 당연히 개체를 알리고 분양하고 소통에 노력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오인트님은 거기에 더해서 갓을 착용하거나 네, 한국 미나를 파충류에 접목시킨 랩티스트 그림도 들고 가시고 네. 그리고 한국적인 것을 이제 알리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한 건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쁜 종들을 해외에 소개시키는 일을 정말 반드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우리나라 종도 충분히 상업적인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세계에. 근데 우리만 되게 하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파충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문화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 한복 너무 아름답거든요. 우리나라 나전칠기 너무 뛰어나요. 근데 우리만 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는 장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한복 외국인들만 저 경복궁 공짜로 들어가려고 입는 그렇게 생각하지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우와 소리 들을 게 뻔하거든요. 그쵸. 정말 대단한 네네네.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한테는 양서파충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쁜 아이들도 우리도 갖고 있어요. 많은 종각 대형 종들이 없을 뿐이지 네. 이미 충분히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종들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상업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우리나라의 자원을 가지고 상업화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는 아직도 너무 지키기에 바쁜 것 같아요. 요 안에서만. 네. 예, 요걸 보호해야 되고 그것도 너무 좋죠. 너무 소중한 일인데 더 나아가서 뭐 크레스트 게코 제가 뉴욕 칼레도니아 가봤지만 거기선 거의 전멸에 가까운 멸종위기 종인데 전 세계로 치면 제일 많은 파충류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이 어쩌면 되게 웃긴 핑계일 수 있지만 종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뭐 제2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저는 누군가는 제 다음 세대건 다다음 세대건 어느 세대든 누군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것도 좀 좋은 거 있다는 거 알렸으면 좋겠어요. 해외에 더 예, 많이. 예. 네. 꼭 무조건 한국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좋은 게 우리가 남한테서 좋은 게 있으면 들여오듯이 네. 우리 좋은 것도 좀
우리한테도 이런 게 있어. 네, 그걸 되게 자부심 있게 알릴 필요도 있는데 음. 우리는 아직 못 그러고 있는 게 저는 사실 뭐 양서파 중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해요. 그럼 못 그러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만큼 리스크를 지고 우리는 뭐 대부분 다 돈으로 연결시키잖아요. 먼저 생각하는 게 네. 돈이 얼마 들 거면 누가 왜 굳이 돌아오지도 않는 돈을 투자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몇 년간을 이런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뤄지지 않죠. 제가 만약에 되게 여유가 있고 뭐 진짜로 되게 생각이 트여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후원할 것 같아요. 야, 나가봐, 해봐, 이거 저렇게 해봐, 여기서만 있지 말고 해외 나가봐, 막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누군가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저는 엄청 부족하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지만 제가 언젠간 뭔가 여유가 되거나 상황이 되거나 영향력이 된다면 제 후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미친 듯이 밀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계속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게 시장을 계속 두들겨야지 열리지 뭐 한 명이 잘났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언어의 장벽도 큰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진 않나요? 그거는 사실 맞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네. 수 있는데 지금 저보고 독일 가서 살아라 하면은 막막할 거예요. 네네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네. 그 언어도 모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아예 문조차 생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이 네. 문이라고 여기고 그걸 두들겨 보고 열어보고 들어가 봐야 뭔지 알지. 그 언어라는 장벽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훌륭하게 뭐 무역을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한국인들을 보면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네. 그냥 막 하는 거지 그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일단 부딪혀라. 네. 그리고 만약에 막 언어 때문에 그거라면 언어 잘하는 사람은 옆에 그냥 두면 돼요. 이렇게. 아니요. 저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진 못합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칼레도니아 가실 때 후원을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짜로 유튜브로 볼 수 있다니 유칼레도니아를 네. 감사합니다. 후원이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네. 진짜 감사드려요. 행사장에서 미국 브리더분들이 네. 이제 혁명이라고 델리컵 안에 이제 들어있는 네. 펠트지를 기분 좋게 막 들면서 네. 인터뷰한 영상을 진짜 너무 재밌게 봤는데 맞아요. 행사장 안에 디스플레이는 지금 우리나라의 행사장에서와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는 그들이 되게 앞서 있고 어떤 면으로는 우리 거를 많이 배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70%는 우리가 앞서 있고 30%는 그들이 앞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들은 이 박람회라는 문화가 되게 오랫동안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철거하고 세팅하고가 되게 빠르게 이렇게 따다닥 접히고 뭐 박스에 그냥 싹 넣어서 바로 출발하면 되고 이런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잘 돼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만큼 그런 것들의 깨달음이 있어서 많이 발전됐잖아요. 디스플레이가 네. 되게 간소화되고 네네. 간편해지고 그런 것들은 되게 발전돼 있는데 뭐 펠트지라던가 네. 아크릴 뚜껑으로 덮어서 더 잘 보이지 쨍하게 않게. 보인다던가 네. 그런 것들을 사실 해외에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라 뭐 네 그렇습니다. 그냥 델리컵 뚜껑으로만 닫지 그걸 아크릴로 막을 생각까지는 해외에서는 우리한테 배울 것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많아졌어요 더. 어, 아직도 그 친구들은 누가 훔쳐갈까 막 금을 깔아놓고 못 집어가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둑이 거기가 더 많은데 네. 그런 그 보안에 대해서만 더 신경 쓰고 있지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이쁘게 보이게 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국내가 훨씬 앞서 네. 있는 것 같다. 더 빨리 발전되고 있고. 그렇죠. 저희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줘서 네. 분양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맞아요. 네, 그런 노력들을 하니까. 맞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알게 된 이제 또 다른 문화가 있으면 알려주시나요? 토론 문화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어, 우리는 사실 저도 코지 랩타일 사장님이랑 제가 아는 걸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얘기해도 되게 약간 얼굴 붉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워낙에 문화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문제 하나를 가지고 네 생각 내 생각이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말을 시작하질 않아서 네. 듣고 보니 너 말이 그러네. 아니면 듣고 보니 우리 말을 합치면 좋은 결과가 결론이 나네. 그런 것들로 많이 이끌어가는 그 대화의 문화가 이 토론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네. 우리는 사실 괜히 저 사람이랑 싸울까 봐 괜히 온라인으로는 엄청 서로 막 강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마주쳐서 얘기하면 되게 그러세요. 저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저한테 그러셨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사실 대놓고는 이게 확 못하겠어요. 왜냐면 네. 이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고 음. 내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 봐 나는 그냥 네네네. 내 생각을 말한 네네네. 것뿐인데 너의 의견은 어때라고 물은 건데. 네. 예. 근데 그 사람은 얘 아니네.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대화. 아.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아. 대화 시작 자체가 안 되는데 저는 아무튼 토론 문화가 좀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KRCB에서 KRBC에서 그런 것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시도를 이제 많은 하나씩 시도를 하고 네. 있죠. 저를 포함한 구독자들은 아주 이제 원색적인 부분을 궁금해하는데, 그럼요. 네, 미국까지 가는 경비와 비용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미국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들었고 매출 여쭤봐도 되나요? 일단은 네. 참가 비용 자체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또 싸지기도 했지만 보통 우리가 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이랑 비슷해요. 네, 비슷하고 그것도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참가하는 비용만 가지고 보면은 뭐 한 50만 원 돈? 한 부스 빌리는 작은 최소 부스 시작이. 3 곱하기 3인가요? 그거랑 조금 더 커요. 네. 거긴 피트로 하기 때문에. 근데 대강 그 정도에서 뭐 거기서 이제 추가 옵션들이 있죠. 뭐 전기를 쓸 거냐 말 거냐, 의자를 몇 대를 줄 거냐, 테이블을 더 추가할 거냐 이런 걸로 이제 50만 원 이상이 이제 되죠. 부스 크기를 뭐 얼만큼 더 할 거냐,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대강 그 정도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비행기 비용 뭐 네. 그건 시기에 따라서 뭐 1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다양할 거고 왕복 한 사람의 왕복 티켓이 그리고 숙박 비용이 필요할 텐데 저는 다행히 부모님이 계셔서 미국에 계셔서 부모님 집에서 머물 수 있었고 저희 일원들도 다 같이 미국 집에서 머물 수 있어서 숙박 비용은 안 들었고 렌트카 할 필요는 없어서 렌트카 비용도 안 들었었고 그리고 숙식도 어느 정도 제공이 됐기 때문에 숙식 비용도 좀 아낄 수 있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전체 비용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세이브된 부분이 많아요. 세이브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벌이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던 친구들 거를 오픈할 수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너무 적나라하게 밝히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삐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로 한 800만 원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조금만 갖고 갔거든요. 그 개체를. 조금 가져갔는데 800.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되게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오인트님이 생각하시는 브리더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브리더면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과 행동이라고 봐요. 왜냐면 계속 생명을 태어나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일인데 이게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하면은 만약에 그걸 찾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물건이야 버리고 폐기 처분하면 되지만 얘네는 처분하기가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 생명에 대한 존중과 그 존엄성을 깨닫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일을 다루게 되면 물건처럼 다루게 돼요. 왜냐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먹이 줘버리죠. 뭐 물론 먹이 준다는 거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귀뚜라미를 주잖아요. 다른 생명한테 그러니까 이 차이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왜 이 생명체를 저 생명체한테 줘야 되는 거며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거를 희희낙낙거리면서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일이지. 우리도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고기 먹었죠. 고기 먹었죠. 야채도 먹었고 뭐 잡식을 했잖아요.
우리도 이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이게 최상위 포식자로서 누리고 있는 권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를 막 왈가왈부하면서 할 거는 좀 잘못됐지만 대신에 생명에 대한 존엄이 없으면 이게 그냥 진짜 딱지같이 여기게 돼요. 네. 그냥 버리면 버리고 찢어지면 찢어지고 필요하면 갖고 오고 사고 이렇게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 브리더라면 그런 거에 대한 무게는 알거나 아실 수 있는 분들이 하는 직종이 아닌가. 아 갑자기 또 미안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근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네. 진짜 데려가서 제가 해칭한 아이를 가볍게 여기시면 속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상하잖아요. 네. 너무 속상하거든요. 맞아요. 네. 파충류를 떠나서 오인트님 삶 자체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을까요? 네.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파충류 쪽에서는 또 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리 하퍼라는 제 미술 선생님, 네, 선생님. 그 다음에는 잉고 마우로라고 하는 지금은 타계하신 조명 디자이너가 계세요. 네. 독일 조명 디자이너인데 저는 그 회사 지원할 때 이 회사 한 군데만 지원했었어요. 난 이 회사 아니면 다른 회사 갈 필요도 없고 다른 회사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정도로 그 빛의 마법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한번 그냥 구경해 보시면 되게 흥미로울 거예요. 잉고 마우러라는 작가인데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제 옛날 대학 동기들은 다 알아요. 맨날 잉고 마우러 하고 다녔거든요. 아무튼 그분이 이제 세 사람이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고 파충류에서는 릴 몬스터의 안토니라는 친구가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왜? 그분은 일단 본업이 따로 있으세요. 헐리우드에 그 3D 영상을 제작하는 엔지니어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진장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레에 진짜 미쳐갖고 19년, 18년 뭐 이 정도 동안 그 전에는 다른 종들을 계속 키워왔고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정말 연구를 많이 했고 우리가 뭐 리버스 핀이라던가 핀스트라이프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칭을. 네. 타이거라는 거가 어디서 시작됐고 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타이거라는 무늬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 이런 것들을 네. 많은 것들을 제가 얘기한 건 몇 가지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얘기하고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게 왜 이런 형질이고, 네. 네네네. 그런 걸 정립을 해주신 분이군요. 앞으로도 계속 할 사람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개체를 가서 보면은 미안해요. 안토니가 이거 보고 있으면 미안해. 근데 그 사람의 개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 퀄리티 개체는 한 마리도 없어요. 점 많고 저거 되게 옛날에 보던 모양의 그런 개체들이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위대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소하게 이제 번아웃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번아웃이. 네, 번아웃 편도 이제 잘 봤지만, 번아웃 편 영상에서 극복하는 방법으로 뭐 SNS, 유튜브 등등 새로운 시도를 이제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네. 생명이 있는 아이들의 끝맺음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이 저는 진짜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 번아웃 편 영상에 오인트님만의 극복하는 과정 이런 거를 공유해 주셨는데, 그 후 지금은 이제 어떠신지, 또 다른 변화를 겪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그 영상을 찍고서 저도 사실 계속 다시 번아웃이 오고 계속 극복하고 계속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 연속되는 과정 중에 계속 사실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뭐 랩티스트와 같이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본다던가 미국에 가는 걸 시도해본다던가 계속 시도를 하고 결국엔 지금 매장도 차렸고 그러니까 지금은 번아웃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육체적인 번아웃은 왔어요. 지금 체력적으로. 3주 동안 한 번도 안 쉬었거든요. 잠자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몸에 대한 번아웃은 왔는데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과정 중에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신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생각 말고 이 안에서 방법을 계속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다른 걸로 이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그냥 다른 챕터로 가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걸 더 열심히 하시는. 그거보다 그냥 계속 새로울 수 있는 요소를 자기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네네. 번아웃이 아니라 새로워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영상으로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 환경을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네. 네. 연구도 많이 하시고 다양한 시도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네네. 네.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세팅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 네. 네, 사육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고 지금은 어떤 환경으로 정착을 하셨는지. 지금은 일단은 그 처음에 사람들이 권장해 주는 방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뒤에 있는 아이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다양하게 시도를 했거든요. 아이들마다 사육 환경이 다 다르고 뭐 비바리움에 사는 애, 아무 진짜 최소한의 장애물 가지고 살고 있는 애, 별의별 시도를 다 하다가 저도 이게 낚시였기 때문에 얘네를 관찰하는 게 너무 즐거웠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게 됐고 또 뉴칼레도니아 가서 환경까지 보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발전이 됐죠. 그래서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영상보다도 계속 발전해서 저는 앞으로 최소한의 크기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사이즈 이상은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가 아, 사육 환경의 예, 크기가. 네. 크기랑 이제 확실히 좋아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아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 매장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좀 이따 알려주세요. 네. 키우다 보면은 네. 갑자기 돌연사 한 개체가 혹시 그쵸. 있으신가요? 있죠. 네네. 그런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키우다가 떠나보낸 아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혹시 어떻게 죽을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점차 하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아주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결국에는 저보다 웬만하면 먼저 별나라로 갈 것 네네네.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를 미리 좀 생각해 두면은 막상 얘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슬프지만. 그래서 저도 키우면서 딱 2마리 성체가 죽어본 적이 있고 돌연사를 베이비들은 태어나면서 죽은 경우가 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베이비가 죽었을 때는 엄청 타격은 안 왔어요. 왜냐면 운명이었나 보다 네네. 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잘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네. 그거는 약간 뺑 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하던 때라서 조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그냥 결국에는 잘 보내줘야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사실은 묻어준 적도 있습니다. 이거 불법인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저 불법인 줄 몰랐을 수년 전에 한번 해봤어요. 영상 나가도 되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만큼 애정을 갖고 키우셨으니까. 예.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거 있는데 저는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를 인간처럼 대우하지는 않아요. 저는 어쩌면 이걸 반대하시는 분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보지만 저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제가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동물대로 해서 인간이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와 같지는 않다고 봐요. 네. 저는 그 정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올해 목표가 네. 이제 전 세계 크레스티드 게코 커뮤니티에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교류적인 측면에서 어떤 활동이나 노력을 지금 또 하고 계신지. 죄송합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게 아니고 원래 계획은 이번 7월 달에 7월 말에 RSS 쇼를 또 나가는 게 목표였었어요. 티그리스랑 랭코몬이랑 똑같이 네네. 또 한 번 도전하는 걸로 했는데 그 사이에 뭐 KRBC라는 것도 생겼고 저는 매장을 준비하게 됐고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여러 번 도전을 네네. 못 하게 됐는데 우선은 지금 진짜 큰 변수와 어떤 뭐 리스크가 없지 않은 이상 이번 10월 달에 열리는 팀레이쇼는 아마 갈 것 같고 오. 근데 이거는 참가 업체로서 가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어텐디 아니 저 그냥 참여 아니 그냥 구경꾼으로 갑니다. 네, 영어도 생각 안 나고 한글도 생각 안 나고. 예. 네. 국내는 이제 파사모 아니면 뭐 DC, 네. 파충류 양서 갤러리 네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누군가에게 저격하거나 험담하거나
글 목록을 보면 분양글 같은 거에 이제 좀 치중된 느낌인데 네. 해외 커뮤니티들은 우리나라 이제 이런 커뮤니티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도 키보드 워리어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도 그런 되게 세게 얘기하는 커뮤니티도 있고, 네네네. 근데 아까 조금 차이는 뭐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나서요, 사실. 그러니까 그 미국인들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정의 구현이 되게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이상한 짓 하면 어느 누군가 그걸 바로잡으려고 오지랖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런 네. 사람들이 좀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아, 이게 질서 정리를 교통 정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막 왁자질 거라고 어느 순간 그냥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이슈가. 네. 근데 거기는 마무리가 뭔가 지어지고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식는 것보다는 그런 명확하게 예, 마무리가 그런 것도 되는 있긴 편? 있는데 네. 예. 그럼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나라 파충류 시장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어, 해외와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 성숙도를 얘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제 성숙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저질이죠. 저질이죠. 어, 아직 선진국화 되려면 선진화 되려면 저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그렇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계셔가지고. 노력은 네. 하죠. 저는 어저께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뭐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지. 아닌 걸 알고 있어서. 네. 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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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려고 그냥 노력하는 거지. 그냥 근데 이게 제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무언가는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인트님이 이제 느끼신 국내와 해외의 파충류 사육자 마인드의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좀 더 오래 해서 조금 더 농익은 느낌이 있지.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돈에 대해서 네. 훨씬 더 프리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상업적인 거를 당연하게 좀 얘기를 해요. 그거를 네네. 거리낌 있고 뭐 동물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봐 이런 그 시작점조차 없어요. 사실. 당연히 그렇게 문화가 깔려 있어서 그거를 나쁘게 보는 사람은 물론 이제 동물 보호 단체들도 존재하겠지만 네네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예민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뭐 단어도 중요하잖아요. 입양 보냈다, 팔았다, 네, 뭐 넘겼다, 뭐 던졌다 여러 가지 표현하면은 또 사람들이 막 지적하고 네. 우리는 아직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네, 그 정도이다. 던졌다는 표현은 저도 아직 민감하긴 하고. 그렇죠. 네네네. 근데 네, 그렇죠. 그거는 그럴 수 있네요. 네. 제가 지금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샵을 아직도 그 며칠 해봤다고 가오픈을 이렇게 해봤더니 네. 우와 샵 하시고 계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를 느낍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아요? 와, 여기 근데 너무 잘 꾸며 놓으셨는데요. 인테리어도 너무 잘 해놓으셨고. 감사합니다. 지금 가오픈 상태잖아요. 네. 네,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미칠 것 같아요. 할 할 게 너무 많은데 손님 오면 손님 응대하냐고 또 그쵸. 그러다가 또 다시 손님 가시면 또 할 거 하다가 또 손님 오시고 와 끝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게 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물론 예상하고 가긴 했지만 네.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샵 하시는 분들이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더 잘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워낙 개체를 사랑하시니까. 네. 네, 저는 그냥 이 공간을 네. 그 어저께 라이브에도 사실 네,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냥 앞으로는 어쨌든 뭐 분양하고 여기 브리딩하고 뭐 이런 공간으로 당연히 쓰겠지만 네네. 뭐 용품들도 팔고 하겠지만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엄청 노력할 것 같아요. 물론 막 되게 매주 있고 막 되게 자주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고 이건 자신은 없는데 어쨌든 아이들 교육이며 어른들 교육이며 뭐 무슨 클래스를 여는 거며 세미나를 여는 거며 누구 초빙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어차피 여기 많은 분들 못 모시니까 소규모로라도 자주 열어서 적어도 이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진짜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니요. 역시 아니. 파충류계의 발전을 위한 입양- 이 걸음. 입양 많이 해주세요. 이게 다 지금 얘기하면 다 돈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먹고는 살아야 돼서 많이 찾아주십시오.
입양 얘기 나와서 네네. 드리는 말씀인데 본업으로 이제 이 일을 이어오고 계신데 네. 이제 사업체는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부분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개체들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개체들을 분양하는 입장에서. 네네네. 그래서 개체들이 가장 보기 좋고 건강하고 밥 잘 먹는 아이들로 육성을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고 네. 그 과정 중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과연 옳았는지 되짚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네. 용품들도 물론 제가 써보고 남들은 불편했던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일단 써보고 좋았던 것들 위주로 제품을 판매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제가 어느 정도 입증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품들은 아무래도 그냥 막 파는 용은 아닐 것 같고 네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해야겠죠. 블로그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커뮤니티도 자주 활용해야 되고 SNS도 해야겠지만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을 다 잘 못하긴 해요. 근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 네. 우선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는 최선을 일단 다할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그냥 여기까지 오는 길이 헛발걸음은 안 되게끔 하는 게 제 지금 마음입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분양을 보낼 때는 네. 어떤 마음으로 분양하시나요? 제발 사주세요. 제발 입양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데려가서 그 이쁘게 키워주시면 하는 네, 마음.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는 대답을 약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발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리고 워낙에 미련 없이 보내기 때문에 그냥 되게 아쉽지만 떠나 보낸 후에는 사실은 진짜 아들 장가 보내듯이 그쵸. 예, 이미 장가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미련 갖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놈이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맞아. 엄마 미안. 그러면 이건 이제 또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그러면 분양가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해외 시장, 우리나라 시장 다 확인을 하고요. 네. 그 제가 분양가를 책정할 때. 네. 그리고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도 있잖아요. 어. 그 예를 들어 트위칼이면 트위칼의 기준이라던가 레드바이면 레드바이의 기준, 뭐 차콜이면 차콜이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만약에 아잔틱 브리더가 아닌데 아잔틱이 지금 이 유행을 막 되게 하고 있으니까 네. 나도 그거에 걸맞춰서 이만큼 붙여서 팔아야지는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주력으로 하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시장가보다는 저렴한 분양가로 아마 책정이 보통은 되고 네. 제가 조금 노력해왔고 주력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끼는 개체일수록 조금 더 남들보다는 좀 더 비싼 분양가에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바로 이 개체만 보고 0부터 뭐 100까지 중에 숫자를 그냥 아무거나 정해서 책정하고 그러진 않고 네네네. 그 상황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시장 상황이. 그래서 브리딩 할 때 내가 아끼는 라인이 있으면 좀 더 자부심 있게 네네네. 가격을 더 책정해서 올리긴 하죠. 크레스트 게코 이제 브리더로서의 네. 행보와 오인튜브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일단은 브리더로서 행보는 뭐 형편없을 거고요. 그거보다 100마리, 200마리만 키우던 수준에서 훨씬 더 매장을 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규모가 커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한 번에 커질 수는 없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고 그래갖고 아무래도 직원분들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는 제가 일일이 관리하던 아이들과의 거리감은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단점들이 좀 있고 네네. 그러면서 더 다양한 아이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오인튜브로서의 행보는 진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정말로 제가 답답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좋은 사례를 본따 갖고 그걸 우리나라 저의 표현 방식으로 풀어내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가장 핫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사람이 되거나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 전 컨텐츠는 걱정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 언제 다 하지가 문제지. 그래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PD님만 눈 모자 못 마주치고 있는데 PD님만 저도 못 보고 고생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오인트님에게 모자란?
아 근데 오늘 모자를 안 쓰고 나오셨어요. 일부러 네. 미용실도 갔다 왔어요. 이거 내가 주인공이라고. 매번 모자 쓰고 나오셔가지고 이 질문을 한번 넣어봤는데 장난삼아 넣어봤는데 네. 모자란 뭐 제 신체 일부죠. 그 정도인가요? 네. 모자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 그냥 네. 그냥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그 그냥 한 이미지로만 비춰주고 싶었었어요. 그냥 오인트라는 사람 생각하면 뭐 동그란 안경 쓰고 모자 거꾸로 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었어요. 아, 하나의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아. 모자를 쓰셨다.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데스. 네. 마지막으로 네. 구독자님들에게 한마디. 아 이거는 되게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5,000명 구독자가 모였고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찍을 수 있었던 내용들도 너무 담아보고 싶었던 내용들이고 제가 진심으로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했던 내용들도 있었고 그런 거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산업 디자인과를 전공했어요. 네. 거기서 제가 배운 되게 중요한 거가 이 물건이 쓰여지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누군가 알아주고 누군가 이 사용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주지 않으면 이용 가치가 없어요. 얘는 정말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이 채널을 아무도 안 봐주신다면 제가 무슨 노력을 한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저께 라이브 방송에 60명, 70명이 계속 유지됐었거든요. 네네. 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너무 잘나서 이 채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많이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좀 발전됐으면 하고 다 같이 올바른 거를 좀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저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 이렇게 모여주셔서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응원을 해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드린다는 말을 좀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곧 5만 명, 50만 명 될 것 5억 같습니다. 명 제가 포부가 작네요. 역시 배포가 크십니다. 네. 아무튼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들 해주셔서.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기 이 채널에 이렇게 감개무량하게 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코지랩타일 사장님이 지금 여기 멀리까지 와주셔서 되게 힘든 오늘 되게 출장도 갔다 오신 상황이거든요. 멀리.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질문지를 아예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5인팟 그리고 제가 올리는 영상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양질의 컨텐츠랑 좋은 건강한 크레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저도 거듭나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트였습니다. 안녕.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의 나그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랩을 하는 한국인 래퍼 양서파충류협회 홍보대사 가수 아웃사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국제 양서파충류 박람회가 8월 24일 25일 양일간 양재 AT센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해외 유명 브리더들의 초청 강연 플러스 사인회 그리고 희귀하고 건강한 생물들 개체들의 품평회 컴퍼티션까지 여러분들 보지 못하셨던 것들 많이들 찾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양재 AT센터에서 8월 24일 25일에 만나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8월 24, 25일 양재 AT센터에서 국제 양서파충류 박람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근데 요즘에 주변에서 봐도 양서류, 파충류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처남도 도마뱀 2마리를 입양해서 집에도 데리고 온 적도 있거든요. 우리 이번 박람회에서 정말 즐길거리, 볼거리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시간 되면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 양서파충류 박람회 화이팅!